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양자 얽힘 이중슬리 현상 초전도체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블랙홀의 핵심은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리자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어미 블랙홀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니까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 라는 전제 조건 딱 하나로서 이렇게 우주를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잘 그려보자 라는 뜻입니다. 양자 얽힘. 이게 양자들이 이제 얽혀진다는 건데 어떻게 얽혀지느냐?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자 라는 뜻입니다.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 얽힘. 먼저 스핀이 왜 발생하느냐? 왜 업스핀과 다운스핀 두 가지 종류가 발생을 하는가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우선 회전력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자기장을 뿜어서 빛의 속도로 자기장을 내뿜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빛의 속도의 회전이 이 자기장의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의 회전이 전자의 스핀을 만든다. 근데 왜 전자가 두 군데 중첩이 되느냐는 앞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했듯이 골짜기 골을 중심으로 이게 공간이다. 양자화된 우리 세계의 공간이고 골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있다는 거죠. 좌측면과 우측면. 즉 이렇게 여기가 있고 여기 골짜기죠.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좌측면과 우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한 XYZ 똑같은 위치에 전자는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자에는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있다. 그건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전자에는 이렇게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있는데 이 중력선이 이렇게 묶인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죠. 이건 묶인 전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중력선이. 그리고 이거는 A 방향.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선이 펼쳐져 있는데 자유전자는 다음과 같이 안 묶였다는 거죠. 이게 안 묶였습니다. 이게 묶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중력선은 이렇게 뺑뺑뺑뺑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도니까 뺑뺑뺑 이렇게 중력선 꼬리가 이렇게 돌고 있다. 묶이지 않았다. 이게 자유전자이다. 다음과 같이 이제 동일한 XYZ 공간 위치에 전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놓고 밑에다가 놓고 이러면 중첩이 되고 이것을 가만히 그 상태로 놔두면 여기가 묶여진다는 거죠. 요 끝하고 여기 끝하고 서로 이렇게 묶여진다. 그러니까 양자가 이게 양자라는 거죠. 양자 두 개가 양자는 두 개의 뜻이 아니라 이제 양자화된 전자 두 개가 얽혔다. 이게 양자 얽힘이다라고 한번 주장을 해보며 분명 이쪽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탁 얽혀져 버렸습니다.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얘가 돌아가지 않는다. 즉 탁탁탁 걸린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이게 탁 얽히는 순간 전자가 안 돌아가고 스핀이 없고 탁탁탁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걸린다고 하면은 제 그림이 아주 합리적인 그림일 것이고 이게 얽혀도 전자는 한쪽 방향 계속 여기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그림이 틀린 것이고 과연 탁탁탁 걸릴까 안 걸릴까 그거 역시 확인 작업이 필수이고 어쨌든 걸렸다 이렇게 하면 탁탁탁 걸리는 거죠. 이거 뭐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반대로 조금 돌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반대로 조금 돌다가 탁탁탁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싹 감깁니다. 이것을 그래도 이제 계속 탁탁탁 도는 거, 탁탁탁 걸리는 거죠. 이것을 이것을 꺼냅니다. 이게 XYZ 방향으로 이렇게 XYZ 방향으로 놔둡니다. 놔두면 비로소 이렇게 돈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돌고 얘는 이쪽으로 확 돌고 그럼 얘는 감기는 거죠. 얘가 선이 감기고 얘는 선이 풀어지는 겁니다. 계속 감겼습니다. 계속 풀어지고 그럼 이 순간 전자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한번 이것도 역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서로. 근데 그 힘이 아주 그 전자의 질량 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이 순간적으로 서로를 탁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얘가. 이게 이쪽 방향으로 확 돌다가 탁 치면 탁 이렇게 서로가 끌어당기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싹 도는 겁니다, 이게. 반대 방향 돌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다시 풀어지고 얘는 다시 감긴다는 겁니다. 이게 풀어져, 다 풀어졌고 얘는 다 감기고 이 순간 또 서로 또 탁 치겠죠. 그럼 또 반대 방향으로 또 돕니다. 얘는 또 이렇게 F가 다시 A로 D로 가는 거죠. 계속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다, 죽이다 이거는. 양자 얽힘, 기존 양자 얽힘의 관점은 관측을 해야만 이게 결정이 된다. 근데 왜 얘를 관측을 했는데 왜 얘는 무조건 반대로 도냐는 거죠. 그건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죽이다. 근데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이게 몇 초 만에 일어나느냐? 이게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빛의 속도로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전자가 그 스핀을 갖는데 그 스핀 속도가 빛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는 전자의 스핀 속도는 안 나와가지고 아마 빛의 속도라고 빛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한번 또 예측을 해보면 그럼 주기를 왜 측정을 못할까? 이거를 아마 그 10km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놨나 봅니다. 10km. 근데 빛의 속도로 감기고 있는데 뭐 10km 떨어뜨려 놔도 뭐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기, 뭐 예를 들어서 0.001초, 0.001초 만에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위치가. 0.001초마다 바뀌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건 관측을 해야만 나타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중력선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사실 중력선의 길이는 짧습니다. 짧은데 얘를 강제적으로 늘려주면 힘을 가해서 늘려주면 10억 광년, 100억 광년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뭐 1m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1m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억 광년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원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질량. 원자 하나 정도 질량을 가해주면 10억 광년까지 쫙 늘어난다. 그건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제가 했었고 그 이유는 여기서 아주 미약한 힘이 순간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예측을 해보며 주기 0.001초 정도 될 것이다 또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얽힘일 것이다 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중력선이죠. 이게 중력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며 만약에 이게 얽힌 게 이게 없다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진짜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어미블랙홀 우주론에서도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즉 여기서 그 뭐 외부에서 입자들을 가득 여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쏴줍니다. 한번 쏴 보면 뭐 걸릴 게 없는데 뭐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다. 중력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얽혀 있다가 외부에서 입자를 쏴주면 변화된다는 거지. 영향을 받는다. 한번 여기로 외부에서 입자를 가득 쏴봐가지고 이게 진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면 분명 선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선이 바로 중력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중력선의 존재는 양자 얽힘으로 증명된다. 이게 중력선이다. 엔트로피가 발생되었다. 여기 엔트로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안 풀어지는데 이게 한번 얽혀놓으면 영원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자 반전자의 양자 얽힘. 이것은 업스핀 다운스핀 양자 얽힘이고 이거 우리가 제어 못합니다. 제어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반전자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특징은 전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안정적입니다. 반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림이. 반전자가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여기가 열렸으니까. 이 두 개를 서로 얽혀보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즉 스핀을 갖는 전자와 반전자를 얽히면 얘는 똑같은 성격이 N 중력선이기 때문에 서로가 안 붙고 이렇게 얽혀져야 합니다. 근데 얘는 N 중력선이고 얘는 S 중력선이라서 N과 S는 서로 이제 붙는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는다. 그러니까 중첩을 안 시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며 이제 그 이유랑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데 스핀 방향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거는 무조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얘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서로 이제 이와 같이 돌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반대로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돌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양자 얽힘은 얘를 스핀을 멈춥니다. 스핀을 정지하고 얘도 스핀을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되죠. 노우 스핀, 스핀이 없다. 어떻게 스핀을 멈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핀을 정지를 시켜보자. 그러면 얘하고 서로 붙는다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얘하고 붙죠. 서로 붙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서로 붙는데 여기서 핵심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건 스핀하고 다른 겁니다. 스핀은 이렇게 도는 것이고 얘는 그 전자의 특징, 이게 물질인 거죠. 이게 반물질이고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돈다, 반대로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스프링처럼 꼬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력선입니다. 이것도 중력선이고 이것도 중력선이고 얘도 중력선이고 똑같은 중력선인데 모양에 따라 다르다. 어미 블랙홀의 핵심은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철저하게 지키는데 모양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서 이상하게 막 모양이 막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중력선이. 그럼 얘 막 꼬이 비틀리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근데 서로가 이제 가까이 이제 붙게 되죠. 얘가 꼬아버리니까 서로가 가까이 붙게 됩니다. 이 순간 이제 정지를 한다는 거죠. 정지가 회전력이 얘를 꼬았고 그럼 회전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순간 정지하는 순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정지할 때 여기에 있던 베타하고 여기에 있던 베타하고 서로가 쫙 연결된다는 거죠. 참고로 원래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했듯이 중성이라는 선이 어미 블랙홀에 의해서 N하고 S 알갱이로 쫙 나눠진 거죠. 그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고 이것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쫙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쫙 하나의 선으로, 물론 사실 하나의 선이 아니라 두 개의 선입니다. 예, 두 개의 선. 근데 뭐 결국 하나니까 이게 결국 하나다. 그래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딱 이렇게 얽혀지면 스탑, 멈추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얽혀졌다. 이렇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여기서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근데 얘네들이 탁 얽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스탑, 멈추게 된다는 거죠. 원통형으로 스탑 해가지고 멈추게 된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다. 이쪽을 돌립니다. 돌리면 돌아가죠. 근데 얘를 빨간색을 돌리면 파란색이 또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우리가 정보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회전 정보를 제어하는 거 불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이게 쭉 잡아 끕니다. 이게 잡아 쭉 늘린다는 거죠. 얘를 쫙 잡아 늘리면 어디까지 늘어날 거냐? 역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억 강량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0억 강량까지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100억 강량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 하나의 힘, 아주 작은 힘 이렇게 가해주면 100억 강량까지 늘어날 것이고 그 100억 강량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앞에 동영상에서 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얘를 100억 강년, 예를 들어서 100억 강년 거리를 띄워놨습니다. 얘를 돌리면 얘가 100억 년 뒤에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돌아가겠느냐? 순식간에 돌아간다. 앞에서도 제가 열심히 설명했듯이 이거는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가는 거라 이거는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100억 광년으로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 이거 베타선이에요. 베타선은 증주 할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자기선으로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조배? 이게 100억 강년 뛰어나봤자 뭐 1초 뒤에 0초는 아닙니다. 0초는 결코 아니다. 100억 강년 뛰어넘으면 1초 뒤에 얘가 확 바뀐다. 그래서 양자 얽힘의 현상은 첫 번째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 반전자 알파계로 광자 얽힘도 또 만들어집니다. 광자 얽힘이 이거는 알파 얽힘이에요. 알파 얽힘, 그 어미 블랙홀 자기선 이 툭 끊어져 가지고 알갱이가 된 얽힘. 베타 얽힘, 광자 얽힘은 할미 블랙홀 자기선이 툭 끊겨 가지고 얽히는 현상. 논리는 동일하다. 이거는 뭐 여기에다가 알파 대신 베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일어나는데 단 차이점 하나.
전자 얽힘은 중첩이 두 개가 됩니다. 필이 두 개가 되는데 광자 얽힘은 중첩이 여러 개 나는 겁니다. 광자 얽힘. 즉 전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A 알파니까. 근데 광자는 베타예요. 베타. B. 이게 B가 B라는 공간이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게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XYG 그 위치에 전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인데 광자는 무수하게 들어간다. 예, 그래서 다광자 얽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다광자 얽힘을 잘 제어를 해주면 예,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광자 얽힘으로 만들까는 이제 물음표 의문. 이거 해봤자 두 개, 그러니까 하나, 일단 하나, 둘. 이거 하나라고 하고, 이거 다광자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얽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광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10개, 20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봤자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번에는 전자이중 슬립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시 어미 블랙홀의 핵심은 보존이에요, 보존. 무조건 보존된다. 근데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이중 슬립 현상이란, 원래 전자가, 이게 전자입니다, 이게. 이게 전자고, 이게 자유전자. 앞에서 묶인 전자를 제가 얘기했었고, 자유전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0. 속도가 0인데 스피는 갖는 거죠. 이렇게 팽 도는 스핀을 갖고 있고, 이게 속도는 0이다. 이게 자유전자입니다. 이게 여기를 펼쳐주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강제적으로 펼쳐주면 이게 촥 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펼쳐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전자이중슬 현상이란 알갱이가 파선으로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펼쳐지느냐? 우선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멈춰 있겠죠. 이렇게. 전자를 멈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쏴줍니다. 이게 직진 에너지를 전자를 쏴주는 거죠. 그럼 속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또 핵심 요거 알파 회전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있죠. 알파 회전으로 돌고 이거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고 여기 딱 관광판에 딱 찍힌다는 거죠. 그럼 또 관광판에 찍히면은 또 왜겠죠? 크기가 작아지느냐? 당연히 에너지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멈췄으니까 관광판에 딱 부딪혔으니까 여기가 맨 앞에 있는 베타 입자가 여기 탁 부딪힙니다. 먼저 베타 입자가 부딪히면 베타 입자 속도 에너지 0이지 않겠습니까? 0이면 여기 선 있죠. 선의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즉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줄어드니까. 그럼 얘가 또 여기 베타 입자 여기 딱 걸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럼 동일한 논리에 해가지고 얘 크기가 맨 앞에 먼저 부딪힌 베타 입자를 중심으로 크기가 확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좁은 슬릿에서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멈춰 있는 것을 에너지 직진 에너지 10이라는 것으로 싹 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뿔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 회전은 여기 회전으로 그대로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이제 직진을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여기 지금 여기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세는 통과라는 거죠. 대세는 통과인데 여기 걸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세는 통과. 그러니까 직진한다는 거예요. 대세는 직진. 그게 구는 직진. 구라는 에너지는 직진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팅팅팅팅 한다는 거죠. 이렇게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이건 직진이 아닙니다. 좌우 진동. 그 좌우 진동이 다음과 같이 파선으로 만든다. 근데 직진을 하는 거죠. 구라는 에너지 직진을 하는데 좌우 진동이 1만큼 발생을 한다.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10이에요, 10. 10인데, 여기서 1이라는 직진 에너지가 좌우 진동 에너지로 1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왜? 팅팅팅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럼 이번에는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좁아졌다. 그러면 대세는 튕기는 거죠. 이렇게 펑 이렇게 뒤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거다. 파동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세는 직진하는 거니까 이렇게 좁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찍히는데 여기에 찍히는 상황도 있다. 약간 있다. 이게 밑으로 갔을 경우에 밑으로 가면은 또 얘가 이렇게 여기서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 슬릿을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정지하는 것도 쏘면 똑같은 현상인데 얘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단 당구공이다. 당구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당연히 맞고 이렇게 탕 튕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구공이 아니라 열린 입자다. 여기가 열렸다. 열린 입자이다. 근본적으로 선이라는 거죠. 선. 이게 탁 맞아가지고 탁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면 당연히 얘는 통과하겠죠. 얘는 이렇게. 근데 얘가 통과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스탑. 얘는 통과를 못 합니다. 분명 에너지는 10이었죠. 10이라는 에너지가 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멈추느냐.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0이라는 에너지가, 직진 에너지가 좌우로 진동, 여기서 팅팅팅팅팅팅 좌우 진동을 막 한다는 겁니다. 좌우 진동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얘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이게 탁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분명,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전자가 반으로 쫙 쪼개지는 거 아니죠, 이게. 안 쪼개졌습니다. 안 쪼개지면 통과를 했다는 거죠. 왼쪽도 통과하고, 오른쪽도 통과하고, 그 이유는 열렸기 때문이고, 여기 팅팅팅 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고, 그와 동시에 여기가 이제 합쳐지고, 그래서 이제 탁 끊어지면 얘가 퉁 앞으로 이제 가겠죠. 고무줄 튕기듯이. 가는데 역시 팅팅팅팅, 좌우 팅팅팅팅, 좌우로 팅팅팅팅팅 하는 게 이렇게 좌우로 펼친다. 그래서 여기 직진 에너지가 직진을 했으면 10m/s로 갔다고 하면은 얘는 5m/s로 갈 거다. 5m/s로 가고 바이브레이션 좌우 진동하는 게 5m/s일 것이다. 아니, 에너지가 5일 것이다. 이거 역시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10으로 쐈으면 10m/s라면 여기서의 속도 5m/s가 될 거다.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좌우 진동으로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보존됐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됐는데 에너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논리로 맨 앞에 있는 게 여기 원래 막혔죠. 이렇게 막혔는데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진하게 찍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이쪽에 오겠죠. 얘가 오면은 얘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탁 맞아 찍히면 여기에 찍힌다는 거죠. 앞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베타 알갱이가 찍히는 그곳으로 다 찍힌다.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찍히느냐?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세 번째는 감마까지 해석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제가 여기서 알파는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베타는 제가 알갱이로 그렸는데 이게 알갱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쫙 퍼지니까 얘도 이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직진을 하는 거죠. 직진을 한다. 이게 직진을 한다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이거예요. 멈춰 있으면 이건데 직진을 하면은 원뿔 모양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원뿔 모양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 원뿔 모양으로 펼쳐지면 거기에 또 감마가 있거든요. 이게 감마가 여기에 가장 먼저 찍힙니다. 그 순간이 있죠. 감마가 여기 가장 먼저. 그래서 이게 확률이 적은, 이건 확률이 가장 큰, 감마가 가장 앞에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찍히면 그 감마가 찍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확 다 말려진다. 그래서 핵심은 펼쳐진다. 입자가 펼쳐졌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관찰자 효과. 여기다가 뭐 광자를 하나 쏴주면 이렇게 입자로 확 다시 복원하는 이유. 여기를 이렇게 광자를 하나 쏴주면 걸리는 거죠, 이게. 서로가 걸립니다. 걸리면 걸리는 걸 중심으로 확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입자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한번 쏴주면 그럼 얘는 이렇게 통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관찰자 효과가 잘 안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관찰자 효과가 잘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밑에 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전자고, 이게 자유전자고, 이게 중첩, 이것이 양스핀, 이게 업스핀, 이것은 다운스핀. 자유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일 때 이쪽에 있는데 속도를 빨리 보내주면, 속도를 보내면 우리 세상으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이거 알파를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알파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연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회전은 두 가지가 있다. 알파 회전과 스핀, 업 스핀, 다운 스핀. 회전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얘는 본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에서 얘는 입자가 되는 거죠. 본연의 성질. 얘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얘가 돌던 게 얘 돌면 입자. 이거 입자입니다. 이거. 입자가 알파 로테이션을 0으로 만들어 주면 파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를 촥 펼칩니다. 촥 펼치면 도는 놈을 예를 들어서 끄트리를 한번 탁 잡아봐요. 끄트리를 손으로 탁 잡으면 얘가 촥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촥 펼쳐진다는 거죠. 로테이션이 파동으로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끄트리를 손으로 탁 잡으면 촥 펼쳐지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관찰자 효과란 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닿았다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렇게 쳤다, 여기를 쳤다 치면은 요게 탁 닿는 거죠. 닿으면은 요게 탁 닿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것이 어미블랙홀 자기장의 회전력이 얘를 확 말아버린다는 거죠. 덜덜덜덜 이렇게. 왜 만다기보다도 이게 원래 본연의 성질이었습니다. 이게. 그 본연의 성질은 제8장 축 공간 입자에서 제가 설명을 대략적으로 했었고, 그럼 관찰자 효과냐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외부의 어떤 것을 이렇게 투입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관찰자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 어떠한 상황에서 관찰자 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관찰자 효과가 그럼 절대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유전자의 파선은 비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자유전자의 정상적인 자유전자는 열린 입자이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확률 분포 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억 광년이 돼도 0이 아니다. 10억 광년까지 쫙 펼쳐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자이고, 이렇게 펼쳐주면은 10억 광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동일한 논리입니다. 이거 10억 광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동일한 논리이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니까 한 번 관측하면은 할경이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뭐 전자가 10억 광년 거리에 전자가 짠 나타났다가 동일한 전자가 또 저쪽에 나타났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10억 광년 거리에서 한 번 희박한 확률로 한 번 짠 하고 나타나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명확한 거다. 슈레딩거 고양이와 절대 관찰자. 슈레딩거 고양이 뭐 관찰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쉬운 표현. 물론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 뚜껑을 열고 관찰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게 절대 관찰자라는 거죠. 고양이가 여기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기 있죠. 그럼 고양이가 여기 있고, 나가 이거를 관찰을 해야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이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죠. 그 어미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중력선으로, 이게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있는데 중력선으로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 하나의 입자이고,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이 절대 관찰자이므로 뭐 나가 뚜껑을 열어보든지 안 열어보든지 전혀 관련이 없다. 절대 관찰자가 존재한다. 나냐 너냐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찰자 효과는 제가 설명을 했고, 상보성의 원리.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전자는 입자 아니면 파동인 거죠. 파선. 광자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래서 광자 이중슬 현상. 전자는 알파입니다. 근데 광자는 베타이죠. 이게 차원이 다른데, 일단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똑같은데 차원이 다르다. 멈춰 있으면 입자이고 움직이면 파선이다. 마찬가지 여기 전자 멈춰 있으면 입자이고 움직여도 입자이네요. 여기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걸리면 파선이고, 알파. 근데 베타는 멈춰 있으면 입자이고 움직이면 파선입니다.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광자입니다. 근데 이게 전자는 여기에 하나, 좌측에 하나, 이게 우리 XYZ 우리 세상이 이렇게 있고,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인데, 광자는 베타예요, 베타.
베타가 베타라는 차원이 꾸불꾸불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라는 차원이 한번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는 거고, 베타는 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움직인다는 뜻은 우리 세계에 관찰됐다는 겁니다. 이게 베타가 우리 세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빛의 속도가 0이 되면 광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B차원 속으로 숨겨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XY지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 B차원 속으로 숨겨든다. 숨겨드는데 당연히 다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파선이, 파동이, 파선이 그 똘똘 회전 알갱이로 막 바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광자가 멈춰 있으면 이 입자 우리 관찰을 못 합니다. 이게 입자 자체를 절대 관찰을 못 한다는 거죠. 얘를 막 그 에너지를 줘가지고 얘를 흔들어요. B를 막 흔들어 제낍니다. 흔들어 제끼면 얘가 퉁 하고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면 파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속으로 숨겨들었으니까 이게 똘똘똘똘 말리는 거죠. 이게 왜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의 힘은 여기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싹 휩쓸고 가기 때문에 이게 똘똘똘똘 만다는 거죠. 이게 탁 에너지를 둬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둬가지고 탁 튕겨내면 이렇게 탁 튕겨내면은 얘가 말 게 없으니까 풀어진다는 겁니다. 확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파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광자는 파선이다. 근데 숨겨진 세계가 있고 그 숨겨진 세계는 입자이다. 상부성의 원리에서 입자하면 입자이고 파동이면 파동이고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 상부성의 원리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제7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입자일 수도 있고 이게 입자죠.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게 있다. 그것이 이제 매질을 통과할 때 그렇다. 매질의 빛의 속도가 분명 떨어지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 빛의 속도가 변한다는 뜻은 입자와 파동성이 동시에 있다. 입자는 멈춰 있다는 거죠. 직진성이 멈춰 있고 파동이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있으니까 동시에 있는 거다.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 매질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쌓아 보내면 빛은 이미 파선으로 펴져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였죠. 입자로 갔는데 이미 파선이라는 겁니다. 파선으로 펼쳐져 있으니 그거를 이중슬릿 혹은 다중슬릿 통과시키면 아주 그 현상이 양자화된 현상, 띄엄띄엄 그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이 예측이 됩니다. 즉 전자 이중 슬릿 현상하고 광자 이중 슬릿 현상은 다르다. 이건 알파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얘는 베타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논리는 동일한데 그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원자, C16도 이중슬릿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성자, 원자, 이거는 이중슬릿 현상이 나타나고 양성자는 이중슬릿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자가 이중슬릿 현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원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이중슬릿 현상을 유발하고 원자 핵이 전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보통 상식하고 이제 반대인데 원자 핵이 움직여가지고 전자가 따라간다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듯이 중력 질량을 누가 일으키느냐? 당연히 원자 핵이 일으킬 것 같지 않습니까? 원자 핵이 얼마나 무거운데 전자가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전자가 중력선으로 어미 블랙홀 입자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얘가 중력선이고 전자가 중력 질량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중력 질량은 다시 베타 중력선으로 원자 핵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자 핵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중력은 전자가 유발을 하고 전자는 이렇게 베타로 원자 핵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전자가 변화를 유발하고 원자 핵은 따라간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에 찍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자들이 여기에 찍히면
원자핵은 여기에 있던 원자핵이 이쪽으로 확 쏠린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죠. 전자가 변화를 이끌고 원자핵이 뒤따라간다. 이런 논리로서 CCT는 그럼 중성자는 또 뭐냐? 중성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그 중성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간다. 그럼 양성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C60는 탄소 원자 60개가 어떻게 역시 동일한 논리로 전자가 변화를 이끌며 그 탄소 원자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C60 60개가 움직일까? 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랜덤 분자, 이거는 등방성 아니겠습니까? 축구공 아주 모양이 등방성이, 근데 비등방성인 무거운 분자를 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이중슬리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한 달을 쐈습니다. 고분자, 비등방성 고분자 한 개를 쐈어요. 쪼개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개로. 근데 얘는 균일하니까 안 쪼개질 수 있다. 얘도 아마 쪼개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여하간 전자가 변화를 이끈다. 초전도체는 차원을 감축시킨다. 초전도체 현상이 뭘까?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일반 온도가 떨어질수록 일반적인 도체는 낮아지는데, 이게 온도가 0켈빈일 때 저항이 0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저항이 0이 됩니다. 분명 이것과 이것은 뭔가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되기 전 일반 물질은 이렇게 이게 자석에 자기장에 통과를 합니다. 근데 초전도체가 되면 여기가 되면은 이게 자기선이 여기 통과를 못 한다고 합니다. 분명 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초전도체 전은 이렇게 다 통과하는데, 초전도체 후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간다는 거죠. 이게. 즉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 근데 또 여기서 또 참 흥미로운 거는 이게 자기선이 툭 잘려가지고 여기 갇혔답니다. 이게 자기선이 툭 끊겨가지고 초전도체 속에 갇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툭 끊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툭 끊겨가지고 여기 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툭 끊겨가지고 이거 갇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붕 뜨고 그냥 고기잡이 효과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핀이 고정이 되고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기 선속 고정은 뭐 다음과 같이 그림이, 아니 얘는 분명 통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왜 통과하냐고, 얘가 뭐 통과하는 듯한, 이건 1종이라고 하고 얘는 2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왜 또 1종이 있고 또 2종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전기 저항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마이스너 효과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선속 고정도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법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 BCS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BCS 이론이 역시 이거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BCS 이론이 가장 현재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BCS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이 현재 없다. 그래서 이제 BCS 이론인 것 같다라는 이제 견해죠.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하고 초전도체 현상하고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거 인터넷에 보아지 알모그라는 동영상 TED 동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이 초전도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보면은 자기선들이 초전도체 내부에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자기선이 초전도체 내부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뚝 끊겨가지고 갇혀가지고 남아있다. 적절한 환경. 이 자기선은 초전도체 내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갇혔다는 거죠. 초전도체 내에. 이게 어떻게 갇히죠, 이게? 이게 여기 툭 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선이 잘렸습니다. 이 초전도체 내부의 이 자기선들은 서로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 생겨납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현상이고 양자 물리로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선이 입자가 됐답니다. 이게 지금 분명 여기 뭔가 또르르 굴러갑니다. 이게 뭔가 또르르 굴러가죠. 이 자기선이, 이것들은 자기선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입자처럼 행동하죠. 아니 분명 입자 아닙니까? 입자인데 자기선이랍니다. 제가 주장했던 계속 이거 자기선이라고, 자기선이 잘려가지고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 이게 정확히 일치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게 뭔가 순간적으로 막 확확 튑니다. 이걸 다시 느린 속도로, 이 속도를 상당히 늦췄습니다. 제가 동영상 플레이 속도를 이게 보면은 이렇게 굴러가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굴러가는데 분명 점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굴러간다. 아, 여기 딱 굴러가네요. 여기 딱 굴러가고. 이게 점프는 아닙니다, 분명. 순간적으로 굴러갔다가 멈춘다는 거죠. 점프는 분명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지금까지 어민 블랙홀 기준에서 주장하는 자기선은 입자처럼 행동한다. 계속 제 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단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 감축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즉 3차원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것이 우리 세계, 어미 블랙홀이 이게 그 차원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이거 막 휘만당 이게 양자화된 공간을 만들었다. 초전도체가 우리 공간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이 수직 방향을 공간을 양자화 시켜서 3차원을 만들었고, 초전도체는 이 3차원의 공간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었다. 초전도체가 블랙홀인데 단지 차이점은 얘는 블랙홀인데 초전도체는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 공간이 양자화됐다. 그래서 단지 이제 3차원에서 2차원으로의 차원 감축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며, 이게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입자입니다. 이게 전자. 이게 도대체 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가?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차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가 이거 툭 끊겨져 가지고 그 알갱이,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갱이 오메가 알갱이라는 거죠. 이게 그 오메가. 근데 오메가 속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오메가 이것만 있으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림이. 오메가 속에는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파. 이게 이 전자가 오메가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 자기장, 아까 또르르 굴러가는 그 자기선, 이거 이 화살표 요 속으로 이게 들어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메가가 있고 알파가 있고, 알파 속에는 또 베타가 있죠. 베타 속에는 또 감마가 있고, 이 2차원이다. 2차원화, 양자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논리는 이게 어미 블랙홀 논리고 그대로 초전도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을 이제 캡처한 그림을 보면 이게 순간 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우선 우리 공간 알파가 이렇게 양자화, 우리 세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메가로 공간을 XY는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이게 수평, 직선. 우리 공간은 XYG가 직선인데 초전도체 내의 공간은 XY가 직선이고 오메가가 양자화된 거 아니냐. 오메가가 양자화됐다는 뜻은 또 아까 이게 알파 양자, 이게 또 알파가 또 이 속에 양자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르르 이게 순간적으로 확 이게 점프 같이 보이는 현상은,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냥 굴러가야죠. 자연적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근데 이게 여기에 위치했다는 거, 여기에 요 고래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동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확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점프랑 거의 비슷하게. 근데 아까 10배속 느린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점프는 아니다 보면 확 지나간다는 거죠. 확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동영상에서는 이게 오메가이고 오메가 속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일단 여기가 하나가 오메가 알갱이가 있고,
전자가 이 양자화된 요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자유전자 숨겨져 있고 이것이 중력선으로 알파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뭐 이 말이나 이 논리나 결국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9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그 어미 블랙홀 우주론하고 초전도체 현상하고는 매우 유사하고, 단지 차이점은 차원이 하나, 3차원이 2차원으로 이게 양자화된 것이다. 3차원에서는 원래 알파 브라킬이죠. 이게 알파 전자라는 게 있는데 참 이게 전자가 이상하다. 모양이 이상하다. 여기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오메가가 자기선이 됐다가 알갱이로 바뀌었다가 이게 참 이상하다. 예, 논리는 동일합니다. 초전도체가 허공에 부웅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공에 부웅 떠 있다. 여기 2차원 공간이죠. 2차원 공간에 부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차원 공간에 부웅 떠 있다는 거죠. 왜 떠 있냐? 이거 우리 행성이 3차원 공간에 부웅 떠 있습니다. 같다는 거죠. 부웅 떠 있다. 3차원 공간에 부웅 떠 있다. 2차원 공간에 부웅 떠 있다. 단지 설명했듯이 차이점 딱 하나는, 얘는 어미 블랙홀은 중성을 빨간색 N과 S로 알갱이로 찢는데 얘는 이게 중성이라는 거. 블랙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홀극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이게 쌍극이 쌍극. 얘는 N극, 얘는 중성 NS극. 블랙홀이 아니니까. 1종 초전도체하고 2종 초전도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1종 초전도체는 2종 초전도체 요게 침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1종 초전도체는 이게 침투를 못 합니다. 아예 완전 이렇게 돼버린. 1종 초전도체는 이게 어미 블랙홀, 이게 블랙홀이 있고 자기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모든 영역을 다 양자화 시켜버린 것이 1종 초전도체이고, 2종 초전도체는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이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그 슈퍼보이드, 이제 밤하늘의 그 초은하단 슈퍼보이드 거시공동이 왜 나타나느냐? 여기 요 속에 있죠. 여기에 자기장이 2차원,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 현상에서 여기서 2차원 자기장이 그 표면적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방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자기선 침투할 수 요 영역이라는 요 테두리. 이 테두리에서 자기선 침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따라서 자기선 침투의 모양은 육각형일 것이다. 제가 계속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이상하게 육각형 모양이 많이 발생. 이게 초은하 우주에서도 육각형이고, 그 초전도체 현상에서도 분명 그 자기선 침투의 모양은 육각형 모양. 정확히 육각형은 아닐 겁니다. 네. 딱 보면 육각형 모양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이 슈퍼보이드랑 초은하단의 필라멘트 구조, 슈퍼보이드랑 동일하다. 이게 2종 초전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설명은 훨씬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전자가 사라졌다, 자유전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자기전 침투를 못하는 이유, 공간이 양자화가 되었다. 이게 다 알갱이가 다 막는 거죠. 공간이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죠. 이거는 우리 세계고 이건 우리 세계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자기전이 침투하는 이유, 슈퍼보이드 그 초은하단 필라멘트 구조 논리랑 동일하다. 표면에 전체적인 방어막이 있고 육각형 모양의 국부적인 양자화가 있다라는 걸로 한번 세 개를 설명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란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될까? 정보라는 게 과연 뇌에 저장되겠느냐? 내 몸속에 저장되겠느냐? 정보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 몸속에 있을까? 아니면 양자 얽힘으로 이게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몸속에 있고 이거는 반 공간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에서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 어긋남, 이거는 양자 얽힘이 안 일어난 거죠. 이게 결이 어긋났습니다. 결이 어긋났으면 따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말리게 되는 것이고, 정보란 전자와 반전자가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고, 전자는 내 몸속을 이루고 반전자는 내 몸속의 반공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 몸속의 반공간.
여기서 봤듯이 나는 여기서 여기에.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의 반 공간은 여기라는 거죠. 여기 반대쪽 면, 밑쪽, 밑에면 여기에 반전자가 위치하고 여기에 전자가 위치를 하고 얘는 요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요 밑에 밑부분 밑바닥 밑에 존재하고 이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연결하고 이게 조합이 몇 개겠습니까? 이게 조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뭐 무수한 조합이 발생할 겁니다. 막 펼치고 연결하고 그걸 다시 연결을 다시 알갱이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우리가 그거를 읽는 것이 내가 막 활동하는 게 그러한 정보들을 읽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정보와 단기적 정보. 이 장기적 정보는 전자, 반전자 얽힘이고 단기적 정보는 광자, 반광자 얽힘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은 사라지거든요, 이게. 광자는 사라집니다, 이게 결국. 예. 근데 장기적은 안 사라지거든요, 이게. 전자, 반전자는 안 사라집니다, 이게. 전자, 반전자는 알갱이로 남아있고, 알갱이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근데 광자, 반광자는 조금 풀어지면 그냥 파동으로. 왜 베타는 파동이에요. 알파는 알갱이이고. 그럼 또 정우 정보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가? 과연 종이라는 정보가 DNA 하나에 XY DNA 하나에 모든 정우 정보가 다 있겠느냐? 아니면은 반공간의 세상에 정우 정보가 있겠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반전자 데이터 군집체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반전자 데이터 군집체. 그럼 전자 데이터 군집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인공지능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주면 살아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럼 반전자 데이터 군집체. 예를 들어서 종우 정보. 이 반전자 이거 역시 에너지를 받으면 혹시 이거 뭐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왜 전자, 반전자 얽힘을 끊을 수 있는가? 이거 뭐 잘못된 얽힘이 발생하면 뭐 정신 이상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혹시 체면 치료. 체면 치료 분명 신기하다는 거죠, 이게. 다중인격 정보 등등은 내 정보가 아닌데 내 정보가 아닌 게 도대체 어디서 그 정보가 나오는가? 뭐 꿈을 꾸면은 이상한 정보들, 내 정보가 분명 아닌 것이 막 머릿속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반공간에 데이터가 있고 그 반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엮는 과정, 그 메모리, 내 기억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 중에 남의 기억이 내가 이제 그 남의 기억을 가져가는 거죠. 내 기억으로. 네, 그때 이제 그건 이제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쓰레기 데이터가 이제 나가 잠을 자면서 그 뇌에서 해석하는 거 쓰레기 데이터 내 데이터가 아닌 정보들 그게 꿈 아니냐. 뭐 정보는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간 내 몸의 반공간에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역시 뭐 종의 정보 등등 이런 정보들은 반공간에 저장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